예, 오늘 강의는 이 말하기 글쓰기,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한 어휘력과 문장력을 기르자.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휘력, 문장력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2000년부터 이제 모셨는데 이제 그분의 연설문을 쓰는데 우리가 써드린 초안에 손을 덜 대게 만드는 게 우리 임무잖아요. 고생을 덜 시키는 게. 근데 이제 그분은 주로 이제 4단계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가장 최상 단계는 이제 단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더 맞는 단어로. 두 번째 단계는 문장에 손을 대는 거예요. 문장의 줄을 쭉 긋고 그 위에다가 본인의 문장을 쓰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문단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단락. 이게 문단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좌우 여백에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문단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한 페이지를 가위표를 치고 뒷장에 쓰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종이를 내려주시질 않고 우리가 올려드린 종이를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고쳐서 주시질 않고 카세트 테이프를 주세요. 본인이 녹음한 테이프를 주세요. 그건 이제 최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어휘와 문장을 덜 고치시게 만드는 거. 결론적으로 저는 포털 사이트, N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초록창. 초록. 그거에 들어있는 국어사전. 그러니까 온라인 국어사전이죠. 그걸 열어놓고 내가 쓴 단어를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의어라고 비슷한 말들이 뜨잖아요. 그 유의어 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할 만한 단어, 더 맞는 단어를 찾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질 않으니까 그 단어가. 떠오르면은 뭐 그걸로 쓰겠죠. 그게 어휘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보는 거야. 국어사전에 다 예문이 뜨거든. 예문을 보고 예문 중에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을 흉내내서 내 문장을 고치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배우느냐면 쓰고 나서 쳐보는다기보다 쓰기 전에 어떤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일단 쳐봐요. 쳐보고 유의어, 예문을 참고해서 글을 써요. 그 저는 글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국어사전 여는 거예요. 국어사전만 열어놓고 있으면 저의 부족한 어휘력, 문장력이 해결이 돼요. 누구도 국어사전만큼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거나 다양한 예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의 글쟁이도. 그리고 그걸 열어놓고 있으면 이게 글쓰기가 놀이가 돼요. 찾는 재미가 있거든. 흉내내는 재미가 있거든. 아니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 찾고 예문 흉내내서 이렇게 써보고 이거는 놀이예요. 재미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글도 좋아지고 내 어휘력과 문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아지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은 정말 오랜 동안 그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쓴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휘력이 좋다는 거 뭐가 좋았을 때 저 친구 참 어휘력이 좋다고 하느냐. 1번 단어의 뜻을 잘 알아요. 단어를 잘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야. 근데 이 어휘력이 좋으려면 저는 한자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한자어. 우리나라 말의 단어에 적게는 70%, 많게는 90%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한자어가.
한자를 모르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이제 독해를 잘하죠. 그죠? 또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어휘력이 좋다는 것은 유의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죠. 얘가 뭔가 이제 나아진다 하는 것을 발전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진, 신장, 확대, 확산, 확충, 이게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거.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를 근데 하려면은 저는 유의어를 봐야 된다. 네, 그러네요. 앞에 거는 한자어도 한자어지만 책을만 읽으면, 네. 글을만 읽으면 이게 이제 문맥에서 그 단어를 보게 되고 그 단어의 뜻이 문맥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네. 그잖아요? 네. 되게 그래서 때려잡아서 그 뜻을 알게 돼요, 단어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1번 그 읽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은. 근데 두 번째 유의어를 떠올리는 것은 읽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어 사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일단 어휘력이 좋은 거다. 네. 세 번째는 어휘력을 이제 여러 단어를 떠올리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 응? 그 적재적소의 단어를 찾는 능력. 근데 이 두 번째 능력이 있으면 되게 세 번째 능력이 있어요. 쉽겠네요. 쉬워요. 네, 두 번째 하면. 두 번째가 가능한 사람은 세 번째가 돼요. 유의어를 쫙 보면 그 중에 그 뉘앙스 차이로 아, 요게 더 맞겠다. 운영과 운용, 보전과 보존, 파장과 파문, 부분과 부문, 뭐 이런 차이를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그럴 때 사망, 별세, 운명, 작고, 소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소천. 네, 그렇죠. 예? 여기 우리는 이제 소천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해탈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재밌어요. 예.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은 이제 그 중에 적당한 말을, 맞는 말을 골라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이야. 네 번째는 뭐냐? 표현력이 좋다. 표현력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휘력이 좋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성이 난다, 분노한다, 분개한다, 격분한다, 경로한다, 노기를 띈다, 노발대발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어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런 다양한 표현들. 이게 이제 저는 어휘력에 달려 있다. 기본은, 바탕은. 그래서 어휘력이 좋으면 표현력이 좋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면 이 어휘력이 이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만이 아니고 개념의 뜻이라는 게 개념. 그냥. 이거는 백과사전을 봐야 돼요. 국어 사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글 쓸 때 거기도 N인데 거기에 지식백과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열어놔요. 야. 그걸 열어놓고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 이 단어의 개념. 네. 그럼 국어 사전에는 안 나와. 거기다 쳐봐요. 그것도 저는 어휘력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 단어의 뜻. 그래서 저는 그 지식백과 중에 초등학생을 위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게 정말 쉽게 풀이가 돼 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백과사전. 그게 뭐 두산대백과, 민족대백과, 철학 뭐 대백과 뭐 많은데 다른 거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을 위한 백과사전.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 있고 그걸 읽고 글을 쓰면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찾아보는 거. 저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저는 그 국어사전과 이 백과사전, 지식백과 이거를 열어놓고 무조건 글 쓸 때는 이걸 좀 열어놓고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 어휘력이 빈약하면 사고가 빈곤해요. 사고가. 그리고 심각한 게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졌던 그 어휘력 수준에서 멈춰서요. 대부분 사람이. 그때까지 아는 단어, 쓰는 단어 이거를 계속 쓰면서 살아요. 새로운 단어를 자꾸 국어사전에 찾아보고 글에 시도해보고 써보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요즘에는 그냥 그 유튜브 그걸로 그냥 읽지를 않고 뭐 쓰거나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되게 이제 듣고 보는 걸로 네. 네. 모든 걸 해결하니까 어휘력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휘력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하고 아까 이제 문장력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문장력이 좋다는 거 첫 번째는요. 문법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단문으로 쓰는 거예요. 단문. 문장을 짧게. 짧게. 아. 짧을 단자일 수도 있고 단일하다 할 때 단이라는 단자.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 그 단문. 이 반대가 복문이에요. 복문.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거야. 그런 것을 뭐 중문, 포유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지면 비문이 될 확률이 높아. 아, 맞아. 주어를 얘기하고 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돼. 네.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럴까?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어는 바로 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도 주어 동사.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문법에 어긋날 가능성도 커지고 길을 잃는 거야. 주어하고 이제 깜빡하는 거야. 서술어가 이제 안 맞는 거야. 네. 그러거나 읽는 사람이 답답해요. 주어가 나오면 바로 서술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한 문장이 한 문단이야. 아. 그러니까 계속 막 석 줄, 넉 줄 가. 안 끊어져. 맞아. 그래서 이 단문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단문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단문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단문 쓰는 방법은 저는 끊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길게 쓴 거 끊어주면 되죠. 응? 끊어주면 단문이 돼요. 나는 예쁜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예쁘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그러네요.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단문으로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글이 좀 써진다. 잘 쓰겠다 싶으면 장문, 긴 문장도 시도를 해야죠. 그래서 단문과 장문이 이렇게 섞여야죠. 뭐 한 7대 3 이렇게 섞이면 글에 운율이 생기고 문체가 만들어져요. 단문만 따박따박 끊고 가면 리듬감이 없어요. 운율이 안 생겨. 뭔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흐름을 타야 되는데 뚝뚝뚝 끊기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법에 맞게 쓰지만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장문을 섞어서 써야 돼요. 또 하나 문장력이 좋다는 것은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예요.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거야. 불필요한 것을 빼면 문장이 좋아져요. 문장이. 그 뺀 부분을 독자가 채워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좋은 문장, 명문장을 만났을 때 되게 여성들은 이게 가슴에 손을 올려요. 이게 감탄하는 거죠. 남성들은 책을 덮어요. 그 창가로 가. 창밖을 내다봐. 그걸 음미하는 거야. 이야. 그 문장을 음미하는 거야. 이 음미하는 순간이 뭐냐면요. 그런 순간은 언제 오냐면 글에서 문장에서 구구절절 막 시시콜콜 얘기한 거에서는 그게 안 와요. 뭔가 내가 채울 부분이 있어. 아, 이 뜻이지.
알아먹었어. 너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거지? 그 빈 부분을 자기가 채워서 그걸 완성했을 때 자기 스스로 뿌듯한 거야. 아,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 이 문장의 의미를 안 것 같아. 그냥 쉽게 다 시시콜콜 써면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요. 진짜 좋은 작가들의 좋은 문장은 그런 여백이 있다는 거죠. 맞아. 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거죠. 독자가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방법은 그냥 군더더기 다 빼면 돼요. 그 한양대 국문과의 정민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도 교수한테 이렇게 한 시를 번역했다 혼났대요. 우리 참고하세요. 이제 박사과정. 예.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렇게 한 시를 번역했대요. 그랬더니 텅 빈 산에 텅자가 왜 필요하냐. 빈 산이라고 하면 되지. 나뭇잎은 잎은 그러면 되지. 나무자가 왜 필요하냐. 떨어지고는 지고 그러면 되지. 떨어가 왜 필요하냐. 빈 산 잎은 지고 이러면 되지. 그다음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내리는 데는 없어도 된다. 비는 주룩주룩 해도 비가 내리는 줄 안다. 그래야 여운이 더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빈산 잎은 지고 비는 주룩주룩 이렇게 쓰라는 거죠. 훨씬 뭔가 좋네요.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간결하고 좋네요. 그리고 글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 간결성이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와 적당히 맞는 단어는 번개불과 반딧불의 차이고 기왕에 짧은 단어가 있는데 긴 단어 쓰지 마라. 단어도.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어휘와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말한 건데, 그래서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면 이제 좋은 문장이 된다. 이건 누구나 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하나 여러분들 보실 때 그 단어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순서. 단어의 순서. 되게 한번 쓰고 나면 순서를 바꿀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뭘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력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수사법을 수사.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형을 쓴다는 거예요. 문형. 그 사람의 문장의 형식이 어떤 건 의문문, 뭐 평서문, 감탄문, 뭐 명령문도 있고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아까 얘기한 중문, 포유문, 뭐 이런 단문 이런 게 막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다채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조롭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 쓰는 문장의 형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형을 자꾸 준다는 거죠.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서술어도 계속 바뀌어. 근데 못 쓰는 사람들은 맨날 뭘 생각한대. 뭐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했다, 했어, 했으니, 했구나, 뭐 했어요.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계속 했다. 이렇게 지루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다양한 문형을 구사하고 수사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문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국어사전 예문을 보면 네네. 다양한 문형으로 써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수사법도 다 들어가는 있는데 그 수사법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그 포털 사이트 가서 수사법 치면은 우리나라 쉬운 6개 수사법이 나와요. 예문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2개씩. 그 예문을 한번 눈여겨서 하루만 공부하시면 예. 되고, 수사법 중에 좋은 것은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수사법은 2가지예요. 비유법과 대꾸법. 대개 명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것은 다 비유법과 대꾸법. 그러네. 우리가 소위 아포리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 뭐 수사법까지 공부하면 좀 문장가가 되는 거죠. 그 비유 안에는 은유, 직유 맞아, 쭉 맞아. 있잖아요. 뭐 화류, 무슨 뭐 대유 뭐 있잖아요. 네. 예.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네. 가서 한번 그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고등학교 때 뭐뭐 같이 뭐뭐 듣 이러면 직유였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호수 위에 무슨 달인가 뭐 그러면 그게 은유고 뭐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그 어휘와 문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그 고등학교에서 거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멈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휘력이.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거의 멈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관심을 안 두는 관심을 거죠. 안 두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 입시가 있고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해요.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국어 시간에도 하고 네. 한다고요. 근데 이제 대학만 가더라도 국어 시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국어 시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역 과목을 통해서 뭘 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럼 있지 않냐? 회사는요 딱 한정된 어휘 안에서 계속 놀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할 때 그 좀 더 보고서를 잘 쓰려고 남의 보고서를 읽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다가 아 이런 단어 난 잘 안 쓰는데 아 좋은 단어야. 아 이런 단어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단어를 채집했어요. 그 영어 단어 우리 하듯이 단어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단어는 꼭 한 번씩 써봤어요.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 나도 이런 단어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네네. 그런 단어를 딱딱 박으면요. 이 보고 받는 사람이 은근히 저 사람을 얕잡아 보지 못해요. 맞아. 이제 단어가 같은 단어 계속 반복하고 단조롭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얕잡아 보게 돼요. 얕구나. 네. 아, 얘가 얕구나. 그 깊이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깊어 보이거든. 그러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좀 모으고 그래서 그걸 써보고 그러네.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걸 저는 할 필요가 있고 국어 사전 보는 거. 네. 저는 작가들 뭐 김훈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것은요. 그분 다 국어 사전 찾아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 어휘에서도 우리말은 조사, 어미 이걸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김훈 선생이 카레 노래에서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라고 썼대요. 꽃도 피었다라고도 쓸까도 생각해봤대요. 이 조사를 뭘로 쓸까?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와 꽃도 피었다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연결 어미를 이며로 할까, 이고로 할까, 이랑으로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종결 어미를 뭘로 할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이런 걸 이제 그 다 어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작가님, 요즘에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다양하게 번역도 하고 뭐 쉬운 성경도 나오고 뭐 개정판도 나오고 하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성경의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성경 문장은 최고의 문장이죠. 단 하나 이제 그 워낙 깊은 뜻이 들어 있으니까 한 번 읽어서는 이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문장이 길죠. 그것도 이제 이 읽기의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문장은 최고의 문장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거나 베껴쓰기 하는 것은 자기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휘력과 문장력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한마디로 비유입니다. 비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유의 보고죠. 보물창고죠. 그 비유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범 답안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글쓰기의 바이블. 오, 좋네요. 예. 어휘력, 문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